네, 자, 월간 준서 오랜만에 하네요. 비시험 내신 기간에는 뭐, 네, 8번 정도 하는데요. 이 시간을 활용해서 뭐를 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가사를 많이 해석하는데 중점을 지금 두고 있죠. 고전 문학을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문법 특강을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네,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4번 수업할 때 형태소, 단어의 짜임, 품사, 문장, 성분, 문법 요소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 4번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문 파트에 대해서는 의문 변동 파트에 대해서는 오늘 하는 거죠. 오늘 하는 거고요. 이 책은 지금 여러분 다담 800제인가 그거를 좀 추천했는데요. 다음 주에 개념 교재를 나눠드릴 겁니다. 특강 들으신 분은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거고, 이것은 다른 어떤 기출 문제집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여기다가 학원에서 제공하는 고3형 문제집 이렇게 제공하니까 이거는 뭐 지금 고1, 고2, 고3이 다 듣는 거고 심지어 이제 똑똑한 중3도 잘 듣겠다고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이 수업은 이제 있지만은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거 하실 때 이제 출석부에다가 이렇게 질문 어디까지 했는지 항상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질문을 좀 많이 하시고요. 이제 이때 이게 설명을 빨리빨리 하니까 어려운 경우에는 집에 설명을 좀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방학 중에 정규 시간 말고 뭐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질문 가능한 시간을 올려드릴 거예요. 질문하시고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수업 앞뒤가 시간이 뭐 꽉꽉 해가지고 수업 중에 어떤 식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죠. 그래가지고 기출문제 좀 작은 것 같다 또는 뭐 한 53, 54, 뭐 쉽다, 괜찮다 이제 이 정도 안 되면 52, 내가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나중에 문제집만 더 풀면 복수하면 53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셔야지. 겨울방학 끝났는데도 51,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거는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음원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지금 한 번에 다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가 되신 분들은 여기 문제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책을 사시든지 어차피 과학 교재니까 아니면은 학원에 오시면은 숙제가 있습니다. 맞춰보셔도 되고요. 뭐 간단한 거 굉장히 간단하네요. 근데 이제 부분 좀 어려운 게 있고요.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질문을 해주시고 아니면 어려우신 분은 현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의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뭐 기초적인 건데 가끔 수능에는 뭐 거의 나오진 않는데 어쩌다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음은 그러면 뜻을 구별해 준다. 그리고 이제 형태소는 뜻을 가진 최소단이다. 뜻을 구별해 준다. 그다음에 형태소는 뜻을 가진 최소단이다. 단어는 뜻을 가지고 자립하는 최소단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풀할 때 자음 때문에 구분이 된다. 또 어떨 때는 이럴 때는 풀 이거는 모음 때문에 구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음 모음에 의해서 우리가 뜻이 구별될 때는 분절 의문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밖에는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뜻을 구별해 주는데 이게 분절할 수 있는 자음 모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리의 장단, 말 그러면은 사람이 하는 말이고 말 그럼 달리는 말이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억양 같은 거 뭐 예를 들면은 뭐그 밥 먹었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먹어라 이렇게 명령인 거고요. 그 다음에 먹었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억양에 의해서도 뜻이 좀 구분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세 우리말에는 좀 많이 없는 건데 그렇죠? 장단 이런 식으로 여기서 주의할 거는 비분절 의문은 스스로 뜻을 구별할 수는 없고요. 이제 분절 의문과 함께 독합적으로 왜냐면은
장단이라도 이제 말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분절 의문은 분절 의문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렇게 배울 수 있겠죠. 거기 하면 이제 이런 거네. 똑같은 글자에 대해서 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읽어보시고요. 최소 대립상의 수능에만 나온 적 있어요. 이렇게 뜻을 구별해주는 요 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 표는 꼭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위치입니다. 입술, 그렇죠? 해야 되나? 이제 오래돼가지고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 입술 소리, 그다음에 여기 잇몸 소리, 그다음에 경국의 센 입천장, 딱딱한 여린 입천장, 옥청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일단 안 올림 소리, 올림 소리. 그다음에 이제 요 수능 계열 있고요. 그다음에 잇몸 소리 이렇게 있고, 그다음 바다, 자, 서해, 마누라야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죠. 이걸 한 번씩 다시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지 좀 이따가 비음아 이런 거 할 때, 요음아 할 때 이쪽에 와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된 소리, 거센 소리. 거센 소리는 좀 더 강한 소리죠. 된 소리보다. 네, 지금 이거 사실 이거 그리는 거 까먹지 않았을까?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울림소리다. 이거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음, 유. 이것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하여름은 이제 닫았다 터지는 소리죠. 닫았다. 그죠? 마찰음은 압착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있죠. 파찰음은 두 가지가 합쳐진 거 볼 수 있고요. 공기가 성대를 올리고 그 코로 이렇게 빠져나오죠. 할 때 입안은 닫힙니다. 코로 이렇게 넘어오죠. 이게 비음이고요. 네, 그냥 어, 성대를 올리면서 이렇게 공기가 입으로 빠져나가면 이을입니다. 자, 어쨌든 장애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근데 어쨌든 다음은 공기의 저기 뭐야 가까운 구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애음이라고 다 장애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됐습니까? 이 편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뭐 그리는 거 그려보시고 하는 거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발음 기관의 영향을 보통 안 받는다고 보고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장애음이 아닌 성격이 있는 건데 그럼 뭐 이외에 위에 뭐 키위 제외 공부모 뭐 이런 것도 해보셨죠. 그래서 모음에 영향을 주는 거는 혀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입술이 평평하냐 동그란 거는 이제 우계열이나 오계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혀의 높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세 국어는 이런 게 다 이중 모음인데요. 현대 국어에서는 이런 위, 왜 이런 거를 다 단모음으로 친다는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혀의 모양이 변하게 발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우리 원칙은 왜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게 발음되는 것이 단모음이에요. 좀 빠른가요? 생각나시죠? 예전에. 그 다음에 이중 모음은 여기 부분은 수능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표만 좀 그리실 줄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네요. 자, 음, 이중모음은 이제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변하는 건데 이제 이계열 반모음이 있고요. 반모음이라는 거는 이중모음 속에서 이렇게 나면은 안 되잖아요. 이야 이렇게 하나로 나야 되는 건데 그때 이중 모음 속에 짧은 모음을 말합니다. 이중 모음 속에 짧은 짧게 발음되는 짧은 발음 이렇게 얘기할까? 이 계열이 있고 우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여 요유 예 이렇게 그렇죠? 뭐 폭넓게 봐서는 이것까지도 이제 얘기하죠.
그다음에 오나 우계열 반복은 오나 우와와 외외입니다. 우와 써볼까요? 우어 외 그다음에 외 이렇게 표 안 그려볼 것 같은데 한번 연습 삼아서 어디 빈 칸이 있나? 연습 삼아서 그려보면은 좋은 위치입니다. 여긴 좋은 위치예요. 입술, 그다음에 잇몸, 그다음에 세닉천장, 열입천장, 목구멍 하시고 여기가 안올림 소리, 여기가 울림 소리.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파열음, 마찰음, 화철음 이렇게 하면 여기가 비음, 유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바, 가, 자, 서, 이렇게 해서 해, 리음, 리을, 아, 리, 잉, 예,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음 같은 경우에는 전설, 후설, 그다음에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 중, 저, 이, 에, 위, 으, 아, 우, 오. 더 상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신용이고 하기 때문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하면은 물론 좋죠. 이게 교체도 되겠다. 약간 까다롭다 그랬어요. 그때. 네. 그러면은 누가 더 들어오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부터 지금 강의를 녹화하시는 분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은 힘들어요. 자, 문제를 꼭 푸시고 질문 받을 이게 많은 학생들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꼭 해야 잡힙니다. 개념으로는 안 잡혀요. 자, 그 다음에 음음 변동으로 들어가는데 글쎄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현장에서 꼭 확인을 질문을 내가 그래서 음음 변동 우리 뭐 예를 들면 A 학생 음음 변동 질문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하면 가서 확인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되죠? 동기부여가 된과 동시에 짜증이 날 수도 좀 있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점수가 다 이번에도 뭐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시험을 어렵게 내니까 뭐 호남고, 인천고 다 70점대가 많습니다. 뭐 80점대도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낸 편이죠. 그 3등급 내신에 그냥 다 2, 3 뭐 이렇게 여기 학생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아 글쎄요. 이제 엄매를 선택을 해야지 시험장에 이제 갔을 때 조금 여유가 있죠. 그 화자까지 막 풀어가지고 솔직히 굉장히 버겁습니다. 읽기가. 여러분들이 막 빨리빨리 읽고 막 이러면 모르겠지만은 좀 멘탈이 붕괴된 상태인데 거기까지 화자까지 읽으려면 굉장히 좀 힘들고 점수도 그렇고 시간이 어차피 선수들은 예? 100m 뭐 9초에 달리고 10초에 달리고 11초에 달리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공부할 수는 없겠죠. 네, 음운변동으로 갑니다. 음운변동은 일단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집이 어디냐요? 어디에요? 그러면은 뭐 오산시 원동에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경기도에 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음운의 변동의 종류고요. 종류고 네, 이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채, 축약, 탈락, 청각. 교체는 그쵸. 음운이 다른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음절 곱슬이 기음화, 요음화, 부기음화, 된소리. 크게 뭐 몇 개 더 있지만은 도움법칙 이런 거. 네, 크게 이제 여기 5개를 여기서 얘기한 거죠. 음자리 곱슬이 해보세요. 음자리 곱슬이 기음화, 유음화, 부기음화, 된소리. 그 다음에 이제 축약은 자음 축약은 곧 거센 소리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음 축약. 그죠? 탈락은 자음 탈락 몰라. 요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자음 탈락, 모음 탈락 5가지, 자음 탈락 3가지인데 잘못 설명한 것도 있더라고요. 책에.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첨가는 사이소리 현상, 니은청. 반모음 첨가는 수능에는 많이 안 내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체, 음절이 끝소리,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축약, 거센소리와 모음 축약. 그 다음에 탈락, 자음 탈락은 사랑해, 시읒 탈락, 리을 탈락, 히읗 탈락이 있고요. 모음 탈락은 5개가 있어요. 아 탈락, 어 탈락, 우 탈락, 으 탈락, 도음 탈락. 첨가는 니은 첨가, 사리소리 현상. 그럼 반모음 첨가도 알아둬야죠. 근데 요놈의 그 사리소리 현상이 참 수능에는 안 냅니다. 잘 안 냅니다. 모의고사는 꽤 나오죠. 나오면 어렵죠. 요게 그냥 요 그냥 한 부분인데 뭐 이만큼 차지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니은 첨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음절이 끝소리 규칙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음절이 끝소리 규칙은 그쵸? 어,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개로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음은 되고 있으니까. 어려울 거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지금 요거는 음은 한 개로 치잖아요. 자음군이 아닙니다. 그죠? 같이 다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 날이 밝다 할 때는 밝은 에서 이게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음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닭이 나도 음운변도 참 오랜만에 강의해보는 거죠. 닭 이거는 탈락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따 다시 하겠지만 자음군 단수랑 시험에 나올 때 됐어요. 이거 제일 1순위인데 최근에 조금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닭 자음군 단수 이것은 탈락에 속합니다. 그리고 요 쌍기역 쌍디귿 이것은 한마디 더 정확하죠. 이거는 이제 그죠? 쌍점, 겹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끝뜻 쓰죠. 요거는 교체에 해당된다. 요것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있죠. 오치. 그다음에 이제 오단. 이거는 한 이렇게 발음 되고 이거는 발음 때 이거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오치 그러면은 조사잖아요. 일단은 뭐 실질적인 뜻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연음이 되는 거고요. 안 이러면은 실질적인 뜻이 있잖아요. 실질적 블러킹을 당한. 그래가지고 음절이 끝소리가 돼서 올라간다.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그냥 연음.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음절이 끝소리가 일어난다. 뭐 이것도 근데 수능에서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음화는 이거를 3가지가 있는데 억지로 근데 비음화 유음화가요 딱 돼야지 일단은 제일 많은 게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대기 아닙니까? 교체 이게 교체라는 걸 알아야지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는 거죠. 음절이 끝소리하고 비음화는 여기 보시면은 뭐 미음까지 요까지 학생이 이렇게 비읍 요 바닷가가 매니아가 되는 거죠. 바닷가가 매니아가 되는데 그 이제 국물을 보면 기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이응이 됐잖아요. 이 표를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참 올라가야 되네. 첫 번째 비음은 이겁니다. 지금 국물을 보면 기억이 이응이 됐잖아요. 이응이 나를 닮아라 해가지고 국물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이응이 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유형. 비읍은 미음이 되고 디귿은 니은이 되고 기억은 이응이 되는 이게 비음화의 가장 많은 유형이에요. 그죠?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웬만하면 오늘 한 번에 더 강의하기 때문에 수능 동안 역행 동안 이런 거 사소한 거는 좀 빼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여러분이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뼈대가 되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야지 이게 중요해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를 그리려고 한 거예요. 뭐 힘들지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닿는 이것처럼 역시 여기 보시면은 미음이 비음이죠, 여러분. 비음이 뭐예요? 미음, 니은, 이응이 비음이잖아요. 비음 이거 아셔야 돼요. 비음.
응 할 때 공기가 코로 가는, 그래서 성대가 울리지만 코도 좀 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동화 현상이에요. 잠깐 이거는 좀 헷갈리.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중에 그 네 가지고 동화는 다른 그냥 닮았다는 뜻입니다. 다음 동화 아닙니까? 비음화, 유음화는 다음 동화잖아요. 서로 독립적으로 나는 게 아니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여기 조심해야 되는데 단물 보시면 아까 했던 거. 잠깐만. 지금 비음화 중에 한 가지만 나온 거예요. 한 가지만. 세 가지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예를 들면 북물 같은 유형이죠. 그러면은 북물 이렇게 나는 거고요. 비음화라는 게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요. 남루하다 그러면 남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리을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죠. 여기 두 번째 유형 보세요. 리을이 니은 되는 게 비음을. 이따가 니은이 리을 되는 거는 이게 유음합니다. 리을이 니은 되는 겁니다. 니은이 리을 되면 유음하고 리을이 니은 되는 거 비음합니다. 세 번째는요. 백로 이러면은 백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냐? 기억이 이응으로 비음성 있게 되면서 리을도 니은으로 비음성 있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 동화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보세요. 백로할 때 기억이 이응으로, 리을이 니은으로 1번, 2번 유형을 합친 겁니다. 그렇죠? 백로. 뭐가 먼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서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음화 두 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한 번이라고 해야 됩니다. 한 번. 알겠죠? 한 번. 교체 한 번. 그런 부분까지는 시험이 안 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비음화는 요 책이 지금 한 가지만 나와 있죠. 그래서 2번 남루. 그죠? 2번 남루. 너무 느린데 이렇게. 3번 독립도 있죠. 독립. 이런 것처럼. 상호도 막. 방향성 이거는 너무 볼게요. 지금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음화는 간단하죠. 니은이 리를 대면 유음합니다. 그런데 꼭 그 니은의 앞뒤에서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그 리을의 앞뒤에서. 그러니까 니은이 이렇게 리을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앞에가 바뀔 수도 있고 뒤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리을로 니은이 리을로 이렇게 변하는 게 유음화라고 그랬죠. 이거 하고요. 아까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거는 비음하다. 이거를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음화, 이음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체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또 된소리 되겠죠. 근데 이것도 수능에서는 뭐 네 가지가 있다는 거는 그냥 지금 뭐 외워지겠습니까? 풀다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냥 이럴 때 저기 된소리가 되는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사 소리가 이제 뒤에 연결된 이걸 어떻게 잘 안 외워지겠죠? 목덜미, 국밥, 다치. 근데 사이 소리랑 이때 조금 이따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요. 어, 앞에가 안 울림 소리입니다. 안 울림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즉 사이 소리 할 때 지금 한 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울림 소리가 앞에 오잖아요. 그럼 이게 사이 소리 현상인데 이놈의 그러니까 사이 소리 현상이 항상 문제예요. 안 울림입니다. 어쨌든 된 소리를 뭐 못 알아보겠습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어 그것까지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건 뒤에 가서 하시고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한국 어간 어미일 때 이렇게
이 말만 하면 쉬운데 또 사이쓰리가 들어가면 괜히 헷갈려요. 일단은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갈등 한자 리을 담에서 이렇게 나오시 일시 발전.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 할바 우리 홀빼이셔도 우리 2학년이구나. 어쨌든 관형사 영어는 아시죠? 관형사 영어가 더 중요한데 니은은 리을을 다 해가지고 갈 때 이렇게 꾸며줘서 관형어가 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된소리가 많이 난다. 눈여겨 보시고요. 비타민 B1, B2, B3 이거를 뭐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문제 풀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국의 음악은 국의 영국의 경국의 그러잖아요. 티귿은 치음이죠, 치음. 그래서 치종 이게 이빨 뒤에서 나는 거. 근데 이것이 이 몸을 만났을 때 지읒 치읒이다. 이게 구개음 아닙니까? 그죠? 구개음. 그래서 이렇게 디귿 티귿이 이제 항상 의문은 고등학생은 그냥 요거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이해가 인데요. 이만 되는 게 아니고 앞모음이든 야여 요유 예예 그쵸? 여기까지. 이 뒤에서도 이 소리가 난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좀 해야 되는 게 그 반모음이나요. 그다음에 그리기 어렵네. 이거는요. 형식 형태입니다. 형식 형태에서 밑도 나왔네요. 조사, 접사, 어미 아시죠? 이것이 바로 문법 아닙니까? 조사, 접사, 어미. 다음 시간에 다시 이거 특강 때 다시 준비하겠죠. 그래가지고 옆에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하는 겁니다. 문법을 단독적으로 하시려면은 굉장히 부담되고 어렵죠. 그냥 옆에 친구가 하니까 그냥 씹어 먹듯이 먹는 거지. 먹을 때마다 그냥 약 먹듯이 이렇게 뭐 힘들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수능에는 이런 게 나온 적 있어요. 우리가 뭐 갇혀 해볼까요? 갇혀? 했을 때 일단 이게 한번 갇혀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갇혀. 이게 1단계로 거센스리어잖아요. 시읒이 있으니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났을 때, 앞뒤에서 만났을 때 크트, 푸츠 되는 게 거센 소리잖아요. 일단은 거센 소리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티귿은 디귿에 그 이제 받침이었잖아요. 받침이 있었고 이거 같이 할 때 이게 형식 형태소잖아요. 여기에 반모음이가 있잖아요. 여기 반모음이 디귿이 반모음이를 만나서 두 개의 음화가 됐다. 이렇게 이중으로 나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굿이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시험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이는 부사접사 어미가 나오니까 짜증나는 게 좀 하다. 전미사잖아요. 전미사. 그래서 이제 형식 형태소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자질구레하기 힘든데요. 문제를 풀고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하면 굉장히 괴로워요. 자, 어떤가요? 현장에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질문을 좀 많이 몇 개씩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탈락을 할 텐데요. 자음 탈락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게요. 사랑해. 여기 뭐 시읒 탈락하는 거 있잖아요. 이어 그러면 이서 할 때 이거 이어 뭐 이런 게 이제 시읒 탈락이고 그다음에 리을 탈락은 뭘 외웁니까? 이게 논이 이렇게 어간 어미일 때 니은이 오면 항상 탈락하거든요. 거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어간 어미에서 탈락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솔나무 하면은 소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합성 과정에서 탈락할 때가 있죠. 합성 과정에서 합성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활용 과정에서 어간 어미가 변하는 게 활용 과정이잖아요. 이제 탈락한다. 뭐 이 정도.
희의 탈락 뭐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좋은 너 이러 이런 건데요. 여기서 조금 이런 걸 어떻게 해봅니까? 근데 뒤에 모음이 오면 탈락하는 거죠. 근데 이제 히읗에 관해서 좀 한 세 가지 정도 수능이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그냥 참고로 보세요. 외우지 마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가 오면은 이렇게 이거는 히읗 탈락이죠. 탈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알아 이럴 때 이게 알아 이러면은 이게 이제 자음군 단순한 줄 아는데 여러분 자음군 단순화는 여러분 앓고 그러면은 앓고 이렇게 되잖아요. 앓고 근데 뭐 어떤 예를 들을까요? 알르나 뭐 이런 말이 있나요? 내가 참 많이 알르나 뭐 이런 말이 있나요? 있다고 하면은 알르나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요거는 모음이니까 이게 올라가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 그냥 없어진 거죠? 이거는 그냥 탈락입니다. 자음은 단순은요. 자음, 자음, 자음이 들어오는 자음, 자음, 자음인데 얘가 밀렸죠. 히읗이 탈락했죠. 이것도 이제 탈락인데 자음은 이거는 그냥 히읗 탈락이다. 자음은 단순 아니에요. 자음, 자음, 자음이. 이거는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키역이 됐잖아요. 이거는 거센소리하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좀 부담되잖아요. 나는 뭐 수업을 성실하게 참여했는데, 그죠? 포인트 받으려고 참여한 건 아닌데 어떻게 참여했는데 막 물어보고 부담 줄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않겠지만은 현장에서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업 때 부족하면 오시면은 뭐 다시 설명하죠. 자, 모음 탈락이 중요한데요. 이제 아까 말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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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탈락. 수능에서 중요한 건 의탈락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별표를 한참 쳐야 될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모음으로 오는 게 오면요. 이렇게 의탈락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워보면 되잖아요. 담고도가 그래서 틀린 거죠. 모음이 왔으니까 이 없어지면 담가도, 담거도. 오늘 담그어 그러면 담가 이래야지. 잠그아 그러면 잠가 이래야지. 잠고 이러면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모음이 오면 의가 탈락한다. 여기 아탈락, 어탈락은 거 잘못 썼어요, 여러분. 이렇게 탈락한 거 있죠? 그럼 중세국어에서 하늘이 도우샤 할 때, 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동음 탈락이에요. 아탈락 아닙니다. 지금 잘못 쓰신 거예요. 동음 탈락 여기 잘못 설명했어요. 의탈락 설명했죠? 동음 탈락 설명. 의탈락은 잠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해서. 아탈락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한번 보세요. 어떤 건지. 우리가 편하지 이러면요. 편치 이렇게 발음하시죠. 그러면은 지금 편 지우고 여기 보면은 이 지우면은 지금 시읒과 지읒이 치읒이 됐죠. 그럼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아탈락입니다. 아탈락. 아탈락을 낼 때는 거북하지 그러면 속이 거북지 이렇게 그러면 이건 하탈락입니다. 하탈락. 이건 아탈락이에요. 뭐 앞에 뭐 모음이나 미음 뭐 이런 게 오면은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탈락 어디 갔지? 이렇게 중간에서 사라지는 게 아탈락이에요. 어탈락은 멋있죠. 잠에서 깨요. 그러면은 깨 그러잖아요. 깨. 그럼 어탈락이죠. 우탈락도 뭐 많진 않아요. 물을 푸어 그러니까 물을 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능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집요하게 으탈락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지금 나중에 탐사 배우실 때 규칙 용언, 불규칙 용언이 작년 수능에도 나왔고 왜 그렇게 계속 내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그 문학자가 뭐 어쨌든 이 리을 탈락하고 의탈락은요 나중에 보면요 이 리을 탈락하고 의탈락은 규칙입니다. 규칙 활용이에요. 왜냐면 항상 뒤에 뭐가 오느냐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의탈락 학교에서 이게 나온 적이 수능에 이게 나온 적이 있죠. 우리가 떠넘기다 할 때 이게 합성어냐
아니면 파생어냐가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파생어라는 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어근에 접사가 붙은 게 파생어고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단어 플러스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접사냐 어근 단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높푸르다 그냥 높다 푸르다 가 합성어야 이렇게 할 텐데 떠다가 없잖아요. 떠다. 근데 뜻을 생각해 보면 떠넘기는 게 뭐예요? 대치김을 이렇게 뜨다 뜨어서 넘기는 거잖아요. 뜨어서 넘기다 뜨어 넘긴다 할 때 통사적 합성어까지는 뭐 그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의가 탈락했잖아요. 모음이 오니까 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뜨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합성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어려워 못하겠어 이러지 말고 현장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또 한 명 확인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 탈락, 사랑해, 모음 탈락 한번 해보세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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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탈락. 사실상 수능에서는 집요하게 탈락을 많이 물어본다. 리을 탈락을 모르진 않잖아요. 가끔 그리고 이 히읗이 안 되면은 현장에서 물어보세요. 이게 좀 약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짧게 40분이나 흘러갔네요. 좀 쉬었다 할까요? 자, 잠깐 한 5분 쉬었다 하자면 깜빡깜빡 해보세요.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지금 4분이 계신데 그냥 바로 하자. 깜빡깜빡 안 하시네요. 그럼 바로 지금 좀 잘 이해가 되세요? 그 4분은 저기 카톡을 한번 보내보세요. 어떻게 얼마나 그 이제 되는지. 왜냐면은 좀 더 내가 직접 참여했으니까 이 학생이 지금 쉽구나 이해가 되면은 더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장 참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야죠. 시키면 부담되니까 자기 목소리 녹음되니까 카톡으로 51, 52, 53, 54, 55 한번 보내보시겠어요? 솔직하게 51, 너무 까다로운데요? 52, 조금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계속 하면 알 것 같아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53, 잘 이해돼요. 잘 이해돼요. 잘 이해. 54. 뭐 괜찮은데요. 뭐 아주 괜찮네요. 네, 보내서 네. 좋아요, 좋아. 이 정도면은 그렇게 빠르진 않은 거니까 53으로 겨울방학 지날 때 53이야 하려면 문제집도 질문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교체 탄력을 하셨고요. 우리가 축약을 먼저 할게요. 축약이 좀 뭐 거의 다 왔습니다. 금방이네. 아니 뭐 거센 소리 하라니까요. 히읗이 이 자질이 해가지고 좀 센 자질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거다. 여기 딱 보시면 항상 히읗이 들어있어서 막 헷갈리죠. 그러니까 히읗의 앞뒤에 옛날에 골덴 바지 이렇게 쓰면은 거센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축약이다. 그래요. 모음 축약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단모음을 약속하잖아. 이, 에, 위, 왜 이런 거를 단모음을 약속하기 때문에 두 개가 중세국어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중세국어는 이게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해요. 네. 현대국어는 이, 에, 위, 왜 이런 것들을 단모음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하나가 됐다. 그런 개념이죠. 이거는 쉽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데 이렇게 빨리 끝났지? 뭐 이렇게 한 게 없어. 뭐 별거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여러분 2학기 6모 본 다음에 문법이 왠지 문법수가 2번씩 들려있죠? 주영이나 뭐 이런 친구들 지금 문법이 그냥 뒷동산 갔다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물론 한번 반복은 해야 되지만 근데 요 놈의 사이소리 현상은 따로 설명할게요. 근데 일단은 수능에서 중요한 건 니은 첨가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 사이소리 현상은요 항상 외우라고 하는 게 합성어에서 그러니까 어근 그다음에 순 우리말이 어근 중에 순 우리말 어근이 하나 이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니은 첨가랑 뭐가 다르냐? 여기 이렇게 니은이 이렇게 첨가됐죠. 여기도 니은 첨가됐는데
어떤 거는 사이스리 현상, 어떤 거 니은 참가. 일단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놈에 신경 쓰지 말고요. 요놈이 그 여기 보시면은 된 소리하고도 헷갈리고 니은 참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니은 참가는요. 일단은요. 직관적으로 외우면요. 사이스리 현상을 보세요. 콧날인데 여기 사이에 이렇게 솟아나는 것처럼 되죠. 그냥. 근데 니은 참가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이 여기에 이렇게 사이가 아닙니다. 사이에 써주는 게 사이소리 현상이고 이거 니은 이렇게 하면 좀 쉽겠죠. 사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는 문제집도 있거든요. 이건 합성어나 파생어입니다. 여기서 맨 이런 게 접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니은 첨가는 사이소리 현상하고 다른 겁니다. 니은 첨가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도 니은 첨가.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그러지. 그죠?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나는 외우지 뭐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아마 어근이나 접사가 뭐 모음으로 끝나고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어근이나 접사가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그죠? 뒤에 어근이나 접사의 니은이 초성에 이렇게 학생이 어떻게 외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자꾸 보다 보면 뭐 비슷해지겠죠. 그죠? 외워지진 않는데 니은이 툭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은요. 여기다가 제가 지금 그 시선을 내가 뺏기고 싶지 않은데요. 여기다 보시면은 사이소리 현상하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드세요. 참고. 수능에는 진짜 잘 안 나옵니다. 이제 펜소리 현상이 좀 헷갈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하고요. 그 니은 참과 현상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보세요. 그 사이소리 현상은요. 예를 들면 밤길 이게 아니고 밤길 그 다음에 국밥 이렇게 합니다. 1-1 촛불 일부러 지금 시옷 안 쓸게요. 촛불 1-2 국밥 자꾸 헷갈리네요. 두 번째 유형 호물 세 번째 유형 예사일 우리 보통이다 예사다 그러죠. 예사입니다. 보통 일이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모음은 있잖아요.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입니다. 울림소리 이 울림소리죠. 합성어잖아요. 합성어 네, 그러니까 울림소리가 있는 거죠. 이게 사이소 현상입니다. 뒤에는 뭐 안 울림소리인데요. 울림소리죠. 국밥할 때는 이건 안 울림소리죠. 그죠? 국밥 한 그릇 못 먹고 네? 안 한다고 집에서 국밥 한 그릇 못 먹고 촛불 하나 들고 밤길에 쫓겨났어. 추워서 콧물이 나. 예산일이 아니네. 그죠? 국밥 한 그릇 못 얻어 먹고 촛불 하나 들고 밤길에 쫓겨났다. 콧물이 나네. 예산일이 아니네. 자, 그래서 항상 소리가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촛불 여기가 된 소리가 된다 이거야. 촛불 그렇죠? 그래서 1-1입니다. 여기도 밤길 그래서 1-2입니다. 요거는 받침이 없고 이건 받침 있죠. 근데 된 소리가 났는데 울림 소리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이소리 현상이다. 그럼 사이소리 현상이 났으면 사이시옷을 붙여줘야죠. 증거물로 여기다가 사이에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밤길은 옛날에 정지용 씨 보면 이렇게 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붙여주는 거죠. 네. 두 번째는요. 여기 콩잎을 보시면 이거는 이 뭐 이게 이로 시작한다. 이런 증거가 있는데 하여튼 니은이 툭 떨어지죠. 콩잎 사에서 나지 않았어요. 니은 참가 현상입니다. 이거는
니은이 덧났다 그래. 덧니처럼. 그래 덧난 콧물. 사이소리 났네. 니은이 났어요. 그러면 콧물. 시옷을 붙여주는. 그리고 세 번째는 니은이 덧나는 겁니다. 니은이 덧나면 예산일 니은이 덧났네. 사이소리네. 시옷을 붙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여기 뭐 약간 자세한 게 있거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별로 이 중요하지 않은 놈한테 시선을 뺏깁니다. 음바페를 막아야 되는데 네? 괜히 다른 애한테 뺏겨 시선이. 그러니까 그거는 수업 때 조금 얘기하거나 개인적으로 문제 풀면서 질문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니은 첨가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어느덧 마지막이네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요. 기어, 대어, 피었는데요. 이게 이제 발음되는 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대어를 해볼까요, 여러분? 대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냥 대어 이렇게 발음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만약에 돼 이렇게 발음하면은 그죠 모음 축약이 된 거죠. 지금 대어 대. 근데 되어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되어 되어 되어. 그러면은 이거는 보세요. 새끼 친 거예요. 요 이가 여기에 영향을 준 건 화살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말이 복잡한 게 있어. 잘 봐. 돼, 여 해가지고 여기 반모음이가 쓱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반모음이가 첨가됐다.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은 게 제일 말이 많은 이것도 동화 연습이죠. 무슨 동화냐면요. 이, 모음, 순행동. 이 모음 순행동. 왜냐면은 이가 영향을 줘서 이쪽으로 화살표, 여. 이 모음 순행동화가 곧 바로 반모음 이첨가입니다. 모음 이첨가가 이 모음 순행동화입니다. 책에서 안 썼는데 이 그러니까 영상이 있으니까 또 여러 번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질문해도 되고 영상에도 있으니까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언제 인강 이거 언제 다 보겠어요. 이 모음 역행동화도 있는데요. 그럼 뭐냐면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남비가 냄비 됐다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 뒤에 이가 이렇게 영향을 줘서 여기 이렇게 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식을 분점해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또 교체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가도 단모음이고 애도 단모음이기 때문에 아가 애가 됐다. 이거는 이것도 말이 어려워. 전설모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좀 중요하지도 않은데 수능적으로 중요하지 않은데 헷갈린 게 두 개 있어요. 왜 전설모음화예요? 남비 그러면 이, 에, 위, 왜, 오 하면은 남은 후설 모음이잖아요. 냄비 그럼 이건 전설 모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음 역행 동화는 전설 모음어를 의미하고 이 모음 순행 동화는 반모음 첨가를 의미한다. 이거는 또 헷갈리죠. 서 있으면 이거는 그래서 일단 다른 거 먼저 하시고 그냥 문제를 푸세요. 그냥 문제를. 그래가지고 52가 됐다. 그럼 문제를 푸시고 이제 나중에 이런 거는 후에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안 한 거 있나요?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은 꽤 1시간 채웠네요. 어쨌든 그 수고하셨고요. 뭐 잔소리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다시 보시고 현장에 꼭 이걸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문법 특강이 사실상 시작된 겁니다. 1월 10일 날 형태소 할 때 그 전까지 이걸 푸시는데 그 다담 800제 그 문제집 교재는 이번 주 드릴 거고 그 문제집은 꼭 사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보셨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그 기출 문제집 있는 사람은 그걸로 하시면 되고 이거 출판사가 어디지? 보고
여기다가 이제 학원에서 고3이면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요? 800점 다 풀 필요는 아니고요. 이거 풀지 마시고 절반씩 푸시고 나중에 푸시면 홀수만 푼다든지 삭수만 푼다든지 너무 많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는 현장에서 열심히 문법을 계속 지원하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감시할 테니까요. 한번 용기 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잔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